신규 확진자가 4일째 3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 하루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률도 20%를 넘었고 재택 치료자도 며칠 안에 한계치를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새학기 등교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등교 방침과 학교 방역이 새롭게 바뀔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용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주말 효과가 반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4일째 3만 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초 방역당국은 이 3만 명대 확진자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상보다 빨랐다고 보십니까? 예상보다 좀 빨랐죠. 그런데다가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점점 빨라지면서 지금은 아예 지배종이 됐거든요. 9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빨라져서요. 실제로 지난 3주간을 보면은 3주 전에 17일 날 3,859명이 한 주 이후에 7,513명, 17,085명, 그다음에 한 주 후에 36,000명. 거의 한 주일에 2배씩 늘어났어요. 네. 근데 양성률 또한 지난 2주 전에 1월 30일에 5.2%가 2월 3일에 10.7%, 2월 6일에 20.8%. 이것은 일주일 만에 지금 4배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률이라는 의미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어 있으면서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조용한 전파가 일어난 것이 실제로 선별검사소에서 퍼센트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8%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네. 이분들이 감염이 어디서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저께 서울은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거의 더 없는 상황. 오히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이 전부 접촉에 의해서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감염되는 이 오미크론의 특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270명으로 전일보다 2명 줄었고요. 예. 사망자 수도 13명으로 계속 치명률이 떨어져서 지금은 0.6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처음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 사망률인데 0.66%니까 굉장히 낮고요. 예. 실제로 이 오미크론이 거의 3주 이상을 이제 지속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중증화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치명률이라든지 위중증화율이 높아지지 않고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적어도 확진이 된 다음에 1, 2주 후에야 위중증화율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3주 전부터 시작한 것들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급격히 발생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주 급격하게만 가지 않는다면 위중증화율 사망률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안심되는 상황인데 확진자 수의 규모는 사실은 지금 주말인데도 지난 3주간 주말 효과라는 게 거의 없이 계속 네. 증가 추세였고 일주일에 2배씩 올라간다는 것은 당분간은 이 2배 올라가는 추세가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중에도 수요일이 계속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월요일 또 화요일까지는 주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수요일 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도 뭐 계속 2배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일주일에 2배라는 것이 가게 되면은 10만 명 이상 금방 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증가율 자체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 2, 3주 지나면서 꺾이게 되면은 2월 말 정도에 한 10만 명 정도에서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월 말 정도까지 한 달 이상을 증가를 했는데 예. 그러면 감소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가 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좀 길고 낮은 피크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그러면은 의료체제에 부담이 덜 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 찍고서 그다음에 감소되면서 한두 달 지나면은 한 4, 5월 정도 되면은 상당히 안정된 시기가 될 수가 있으면서 그 이전에라도 여러 가지 상태가 방역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면은 사실 지금 2주간 방역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방역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좀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시기도 점점 가까워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진자 10만 명 규모까지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은 확진자 몇만 명까지입니까?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예, 몇십만 명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위중증 화율이라면은 중환자 병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입원 환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일반 병상들이 얼마나 회전율이 높아서 빨리 퇴원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 이 오미크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입원을 하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병실들, 일반 병실들의 문제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10만 명씩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는 재택 관리하는 환자, 또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또는 거기에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 예. 또 밀접 접촉자들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수십만, 수백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죠, 오히려. 예, 이 부분에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잘 된다면은 입원 환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입원 환자에서도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확진자의 수는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명까지는 잘 카운트를 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그 10만 명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세라면은 그 다음에는 굳이 접촉자의 격리라든지 또는 이 방역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자가 뭐 100만 명 나온다는 이런 가설을 하더라도 네. 그것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3만 6천 명이지만 이것이 과연 3만 6천 명일까요? 진단받으러 가지 않은 N차 감염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가 지금 올라가는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면역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예. 특히 중요한 것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지금 많이 감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60대 이상으로 되면서 이 60대 이상 중에서 미접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이분들 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감염될 것이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자의 그 규모보다는 오히려 의료 체제라든지 우리의 면역력을 얻는 숫자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역 당국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의료 여력이 충분하다면 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절 독감처럼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불확실하다는 게 문제죠. 지금 3주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 유지된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예. 이것이 지금 이런 3만 6천 명씩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가 앞으로 한두 주 후에는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가 아직도 확실치가 않거든요. 또 지금은 젊은 층 위주고 60대 이상은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들이 감염이 되면서 위중증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청소년인 경우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맞지만 아직 언급할 시기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역 당국의 언급 이후에 시민들의 방역 긴장감이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오늘부터 사적 모임 6명, 이 밤 9시까지 영업 제한하는 방역 수칙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예. 다만 일부 방역 상황에 따라서 이 거리두기 조치도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정을 해야죠. 예,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을 완화하기도 어렵고 강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완화해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의료 체제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환자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고 또 강화를 할 시기도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료 체제도 안정되어 있고 다 안정적이긴 한데 이것을 강화할 수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더라도 의료 체제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완화 기조로 가는데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뭐 58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환자가 5만 명씩 나오면서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나오는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예. 이상 나오는 또 사망자도 50명씩 나오는 이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랑 상황은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사례에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완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럼 20일이 도달하기 전에 완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2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피크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증가 속도가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증가는 하더라도 증가 추세가 지금 뭐 일주일에 2배씩 올라가는데 뭐 한 달에 2배 정도로 달라진다면은 그러면은 그 시기에서는 우리가 완화도 가능하겠죠. 일부 완화.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제한 같은 것을 6명에서 뭐 8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완화는 가능해 보이는데 사실 네. 피크에 올라가는 시간 안에서 이 커브의 이 높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증가 속도 이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충분히 2주 안에라도 일부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사회적 수용성이라든지 경제사회의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 부분 예, 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완화도 지금은 선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확진자 예상치를 13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좀 늘어난 수치인 거죠? 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좀 모순되는 점은 예. 10만 명까지는 관리 가능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13만 명, 17만 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좀 모순되고요. 일단은 17만 명이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예상이 됐다면은 17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든 미리 만들어 놔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럴 때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재택 치료인데요. 대부분이 재택 치료가 될 수밖에 없고 예. 하루에 3, 4만 명씩 나온다면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그 중에 뭐 3만 명 가까이 8, 90%를 재택 치료를 할 텐데 여기서 모든 재택 치료 환자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재택 격리, 뭐 재택 요양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관리한다기보다는 환자 자신이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분은 집중관리군 60대 이상에만 재택치료 키트를 배부하겠다 하는 예. 부분인데요. 60세 미만의 환자들의 경우, 확진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 알 수 있으면 모르지만 본인도 모르는 중증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은 예. 그거는 분명히 본인이 앱에다가 등록을 하고 혹은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산소 사실 포화도. 산소 포화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온은 뭐 이제 두통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예, 산소 예. 포화도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면 호흡곤란이 되겠지만 이것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허. 적어도 체온계하고 산소 포화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재택치료 환자들한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 예. 부분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여요. 벌써 4,000명, 5,000명 정도 나올 때 재택치료에서 이 재택치료 키트가 상당히 시간이 늦게 온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은 뭐 3만 명, 4만 명, 한 거의 10배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악화돼서 각 지자체별로 아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그 많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재택치료 키트를 배분할 수 있겠지만 또 많이 준비 못한 곳에서는 지금 재택치료가 일주일로 되어 있거든요. 증상이 네. 없을 경우 6일 만에 갖다 주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 적어도 자기 자신의 체온의 변화와 또 산소 포화도의 변화는 꼭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것을 자가진단 앱에다 올리고 그 예. 수치가 나쁘면은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위험군에 있어서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 선택과 집중으로 고위험군인 경우에서는 재택치료 키트를 빨리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팍스러비드 처방을 할 수 있다면 증상 나타난 이후 5일 이내에 처방을 할 수가 있어야 네, 되는데 사실은 그래야죠. 진단을 받으러 갈 때는 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 받으러 가서 진단 받으면 결과 나올 때까지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리는 예, 상황에서 재택치료 키트를 2, 3일 안에 갖다 준다 할지라도 팍스러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문진을 하게 되면 대상 자체가 너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선택과 집중으로 고위험군 지금은 50대 이상 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50대 이상에 있어서 5일 안에 처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것이 늦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 위중증화를 낮출 수 있는 방침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중대본 회의 결과를 보면 고위험군 신속 진단 치료에 집중하고 관리 효율화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집중 관리군에게만 이 재택 치료 키트를 배송을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격리자 가정의 지원 생필품도 지자체가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이건 괜찮을까요? 이것도 숫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역량의 한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예. 예, 이 전체 지자체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보급품의 상황에 있어서도요. 예, 사실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혼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고령이신 분들이 재택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예. 혼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전부 안 된다고 한다기보다는 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자체에서 가능한 한 생필품 정도, 즉 일주일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료품 같은 것들은 완전히 다 해결은 좀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제로 재택치료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재택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예.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이 아니고 혼자 재택치료를 할 경우에 이 사람이 갑자기 악화되는 상황이 된다면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 분류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동거인이라면 보호자가 오히려 있어야만 되는 환자들도 재택에서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을 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환자 분류 시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분류를 해야 되고 분류를 빨리 해야 되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분류 자체가 너무 늦어져서 확진을 받은 후에 실제로 보건소하고 연락하는 데까지 2, 3일이 걸린다면은 이것 자체가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증상이 막 나빠져 가고 있는데 보건소하고는 연락도 없고 보건소에서 전화가 안 온다면은 이 부분의 해결책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분류가 늦게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연락은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보건소에서 연락은 안 오는 건 물론이고 예. 보건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하. 사실은 네. 격리되고 있지 않은 친척분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호소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예. 본인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해결이 먼저라고 봅니다. 예, 의료 체제 물론 중요한데 지금 보건소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예. 예, 적어도 어떤 대규모의 콜센터라도 만들어서 현재 내 상황이 어떤 건지 등록은 돼 있는 건지 예. 진행 상황 정도는 알 수 있는 시스템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것이 이 환자가 13만 명, 17만 명까지 갈 때를 예상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안 돌아갈 테니까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중대본 회의를 직접 6개월 만에 주재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면서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이 고비를 넘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 중대본 회의에서 이 정부가 계속해서 재택 요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면 무증상 경증관리고는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것이 재택 요양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재택 요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환자 수가 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이 아무리 젊은 층이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그건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뭐 통계의 착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지금도 치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입원 환자, 중환자, 사망자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의료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절대적인 환자가 입원할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얼마가 되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서 방역 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고요. 앞으로 한 2, 3주 더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은
그때는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방역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위중증후군이라든지 사망률만 갖고서 우리가 지금 판단할 시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